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가 유치한 지하 연구시설의 효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국책사업 예산만 현재 5천억 원이 넘지만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한 전국의 연구자 10여 명이 지하 처분 연구시설을 둘러봅니다. 연구 장비와 개발 시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곳 연구시설엔 지난 한 해에만 70여 개 팀 1,700여 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2032년까지 태백시 철암동 일대 땅속 500m에 건설할 연구시설 면적은 지상 3만 6천 제곱미터, 지하 6만 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태백에 기숙사가 지어져 연구원 50여 명이 생활하고 홍보관도 만들어 관람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시설을 짓는 데에만 5,13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자력 연구원 시설보다 40배 이상 많습니다. 이 중에서 4,748억 원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건설비이고요. 나머지 390억 원은 이제 건설과 병행해서 32년도까지 수행하는 중저심도 지질 데이터 확보 연구비입니다. 지하 연구시설이 다 지어진 뒤 각종 장비와 시스템 등을 갖추면 모두 1조 원가량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주체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전문기관 영역을 통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3천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경제기대 효과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지역주민 고용, 외부 건설 인력 유입 등으로 해서 건설 과정에서 연인원 8천여 명이 동원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설계 용역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백의 지하 연구시설은 수직갱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기계 장비가 아닌 인력이 많이 필요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숙사에서 살 예정인데다 가족들이 태백으로 와서 같이 생활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주체는 사실 원자력환경공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죠. 사용 후 핵 연료를 취급하거나 발전소와 같은 시설이 아니어서 지원금이 지역에 따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시설 수명이 20년 이어서 어떻게 경제 효과를 계속 이어갈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최대 70%가 유사해 이란성 쌍둥이 같은 한시 번역서에 속초시가 보조금으로 잇따라 수천만 원의 번역료를 지불한 사실. 이를 놓고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자는 강릉의 한 대학 교수인데 속초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이병선 시장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는 속초문화원 인사에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해당 내용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작성된 속초문화원 4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현재 이병선 시장이 위촉하는 속초시 민간보조금 심의위원이자 속초문화관광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 강릉의 한 대학 교수의 문화원에 대한 압력이 주된 안건입니다. 속초문화원장은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내년도 인건비를 안 세울 테니 2명분 인건비로 한번 고생하며 운영해봐라 하는 풍문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다른 이사 역시 해당 교수가 문화원 인사와 보조금을 놓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나가는 것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속초문화관광재단 국장도 2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속초문화원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해당 교수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다시 지목하며 두 사람 다 문화원을 그만두는 것이 현 시장의 지시다라고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진행된 신문번역 사업의 책임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속초시로부터 번역료로 판본당 최대 4천만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뒤 자신이 앞서 펴냈던 한시 번역서와 많게는 70%까지 내용이 동일한 판본 2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중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원 인사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다며 해당 교수의 선을 그었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개별 법인으로 문화원장은 회원의 투표로 당선되고 내부 인사는 문화원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맞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그 외 다른 요소들을 개입을 해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문화원 이사를 만나 차를 마시며 사담을 나눈 것은 맞지만 인사에 대해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의 문화원 인사 개입을 놓고 경찰은 불송치 상태로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교수에게 낙인 찍혀 문화원을 그만뒀다고 주장하는 전직 간부는 이 교수의 시문 재번역이 보조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바닷속은 수온이 낮아지면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은 설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을 기다려온 말미잘들이 더위에 숨겼던 촉수를 활짝 펼치는 건데요. 이준호 기자가 수심 30여 미터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 양양 인구 해변 앞바다. 이곳은 강원도 북부 연안으로 위도는 38도 부근인데요. 최근 수온이 제법 떨어졌는데 무엇이 보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심 37m에 다다르자 해저면 가득 새하얀 화원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앞바다에 많이 서식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입니다. 산처럼 솟은 안반에는 갈색 기둥마다 여러 가닥의 흰색 촉수를 화려하게 펼칩니다. 눈꽃과 산고대의 장관과 같은 풍경이 수심 30m 바닷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 눈 온 것 같은. 말미잘 주변에는 붉은 빛깔의 탁자 볼락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가운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볼락은 사람을 피해 말미잘에 숨습니다. 어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은 겨울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하얀 촉수를 펼쳐 연체동물 유생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촉수 활동은 수온이 낮아야 왕성해집니다. 지금 이곳의 수온은 8도 안팎인데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촉수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꽃을 피우는 시기가 평소보다 2에서 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 때문입니다. 북위 37에서 38도 강원도 연안의 올해 1월 표충 수온은 12.38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도나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주 원인은 차가운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전선력이 북측으로 이동하였고 동안 난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버들이 드나드는 수심 40m 미만 강원 바닷속에서는 섬유새닐 말미잘의 설경을 3월에서 4월 초까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병역사상 처음으로 대리입영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의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신병교육대. 지난해 7월 28살 조모 씨가 실제 입영 대상자인 최모 씨의 신분을 가장한 채 이곳에 입대해 6주간 신병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신 월급을 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조 씨는 실제 3개월간 복무하면서 164만 원을 수령했지만 들킬까 봐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입영입니다. 병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대리입영을 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해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생활고로 인한 급여 수령이 목적이었던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제안을 수락한 실제 입영 대상자 최 씨 역시 정신병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법원의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고관 대작들 그 병역 회피하는 다른
점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거기다 둘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아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 씨가 병무청에 실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제출한 뒤 신분을 속인 채 입영 판정 검사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의 총체적인 입영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출입 기업 물류 경쟁력 향상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옥계양 수출입 물류 인프라 확충, 기업 맞춤형 물류 컨설팅 지원, 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비 절감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옥계양의 기능 강화와 개발을 추진해 항만 물류 활성화와 산업단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시민단체가 양양군의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양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해당 업체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은 수의 구매가 가능하고 단독 입찰도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또 전광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분야라며 본인들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시민단체 대표자와 박봉균 양양군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한 헌법재판소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지검장의 주장은 검사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일 춘천지검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두둔한 춘천지검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삼척지역 대표 민속축제인 정월대보름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엑스포광장에서 신목 모시기와 술비놀이가 열리며 오후에는 속닥 기줄다리기와 새해 소망 길놀이, 개막식이 이어집니다. 또 오후 4시부터 엑스포광장 특설무대에서 MBC 가요베스트 녹화방송이 진행돼 장윤정, 박현빈, 윤수연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둘째 날인 15일에도 엑스포광장에서 세시풍속 체험과 조비농악, 대기줄다리기 등이 마련되며 삼척해수욕장에서는 망월놀이와 달집 태우기, 야간 횃불 기줄다리기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강원도 시군 기줄다리기 대회와 탈바꿈놀이 공연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내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동해안에 이어 강원 산지에도 건조주의보가 발령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강원 남부, 중부, 북부 산지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한편 강릉과 삼척, 동해, 속초, 고성, 양양, 정선과 산지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양양군의회가 다음 주 지역 내 5개 읍면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의회에 이야기해주세요라는 타이틀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의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읍면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건의 내용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속초 지역 관광지 3곳이 강원도 내 검색 순위 10위 안에 올라 명실상부한 관광 1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2018년부터 7년 동안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속초해변은 검색 순위 2위를, 설악케이블카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누적 검색 건수가 434만 2천여 회를 기록해 전국 10위에 올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